자, 시작해 봅시다. 144쪽. 네, 144쪽 보세요. 필수 해제 공호. 자, 그래프를 보니까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네.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식은 y는 일단 루트 안에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제 부호 보는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죠? 부호로 보면은 뭐라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A라고 잡을 수 있는 이유도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A라고 했죠? 그런 걸 이렇게 잘 봐줘야 돼요. 그죠? X의 계수 A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러고 사실은 원래는 선생님 요 앞에 여기 공간 요만큼 비워놨죠? 여기도 원래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원래는요. 근데 이것도 문제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문제집에서는요, 여기가 그냥 언제나 그냥 요 앞에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줘요. 그럼 학생들이 그거를 갖다가 존재감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에 문자가 미정계수가 하나, 둘, 셋, 넷 있어서 얘네들이 꼭지점 잡는 역할하고 얘네들의 부호가 사분면 잡는 역할을 한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4개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관한 거를 문제에서 시비를 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근데 이것도 미정계수로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A는 내가 잡은 A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A라고 했으니까 잡았고,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거기 절편점 y절편 0,1 있죠? 그거 대입해서 해결하면 끝나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네, 그래프 관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44번은 그 정도로 해치우면 끝났고, 자, 다음에 145. 요것도 중요하죠. 언제나 모든 단원이 원을 배우던 2차 함수를 배우던 지금 무리함수, 유리함수를 배우던 자체 그래프를 다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직선과의 관계를 비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직선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원하고도 비교를 하고, 뭐 무리함수 다 배웠지?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그래프하고 연관 좀 시켜볼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제일 쉬운 직선이거든요. 근데 직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면 원하고 무리함수하고 접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꽉 차는 원 잡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온다고. 그럼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도 접하는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무거나 접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하는 게 되려면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를 이제 그 fx는 g와 같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오랜만에 또 정리해줬죠. fx하고 gx하고 같다고 놨을 때, 그러니까 무리함수를 표현하는 fx와 직선을 표현하는 gx를 같다고 놨을 때 그 방정식이 풀려야지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유리함수하고 직선, 오늘도 내가 냈지만 테스트에서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서 fx는 gx 같다고 놨죠, 그죠? 그래서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2차 방정식으로 풀렸죠, 그죠? 이렇게 풀려야 놓을 수가 있다고.
풀려야 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2학년 가고 수능까지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다리 한 짝 착하니 이제 얹어 넣는 거야. 미리 그냥 설명을 해놓는 건데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때 조금 더 밀도 있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를 쓰는 RPM에는 그런 급은 없지 않을까. 지금 까먹고 얘기를 못해. 저번에 톡방에서 채연이가 문제 좀 주세요 올렸잖아요. 나한테 개인 톡 보내길래 단톡방 보내라 그랬지? 그랬더니 맞다 그러고 올렸더라고. 그때만 저도 주세요 하고 올렸는데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죠. 거기서 준다고 해놓고. 그지? 시험 대비 때 들어가면 그걸로 그냥 처리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채경이가 원했던 거는 한 중단원 한 중간 난이도에 해당되는 집합 명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개 그냥 RPM 풀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RPM 들어갈 겁니다. RPM들은 선생님이 한 다음 주 정도면 RPM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재를 구매하는 학생들이 부모님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시키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오늘이라도 가서 당장 엄마한테 주문해 달라고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카드 갖고 이 밑에서 찍 해서 갖고 오는 학생들은 뭐 선생님 한 이틀 3일 전에 갖고 와라 라고 그래요. 그럼 갖고 오면 되는데 현빈이 같으면 이제 지가 갖고 온지도 몰랐다가 선생님 저 잠깐 밑에 서점 좀 갖고 올게요. 뭐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선생님 생각에는 9월 초부터 시험 대비가 아니라 8월 초부터 들어가요. 8월 말, 8월 초면 벌써 지났지. 요거 지금 곧 있으면은 저기 들어가잖아요. 우리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수업을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겪어보면 알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겸사겸사 까먹었던 시험 대비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필수 예제 06 들어가 보죠. 자, 필수 예제 06에서는요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유리함수와 직선보다는 좀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쉬워요. 뭐냐 하면은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따질 때는 직선이 뭐 양수라서 오른쪽 끝이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다 따졌잖아요. 여기서도 그걸 안 따지겠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조금 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 바로 뭐냐 하면 제목부터 적어놓고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 뭐 위치 관계, 똑같은 말이지. 이때는요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직선이 꼭지점 지날 때와 이 동그라미 있는 거는 여기다 붙일 거랬나? 두 번째 접할 때를 기준으로 그냥 하면 문제가 좀 알아서 풀려요.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가지 스타일이라고 하잖아 맨날. 이렇게 움직이니 이렇게 메롱메롱 하냐. 그거 물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거 두 개의 기준으로 풀면은 그냥 문제가 좀 알아서 풀리는 맛?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문제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06-2가 이 기울기 변화는 메롱메롱 하는 경우거든. 그럼 06-2로 해보죠. 자, 06-2를 보면은 y는 2x-3이니까 y는 2x-3이니까 꼭지점 좌표가 2분의 3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거예요. 하나 됐죠, 그죠? 네,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어진 직선이 y는 kx 플러스 1 하니까 y절편이 얼마? 1.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정점은 크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점 중에 점이에요. 알겠어요? 대충 그냥 조그맣게 표시하는 좌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묵직하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라는 거야? 아씨 안 나왔어. 다같이자 접할 때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진할 때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진하는지 교점이 하나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라는 거야. 저번에는 유리함수하고 직선할 적에는 내가 수업 시간에 야 이거 좀 뭐 이렇게 올리니까 뭐 교점이 바로 생긴데 양쪽에서 뭐 두 개가 생기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을 관찰을 해가지고 뭐 내려가면은 여기서 한참 내려가니까 접하네. 그러면 여기는 뭐 음수가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뭐 접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런 것도 들어갈 거라고. 들어갔잖아요. 여기. 네, 들어갔잖아요.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두 가지를 해결하면 돼요. 미리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는 만나도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은 더군다나 오른쪽 끝만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상황 사이예요. 이미 끝난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푸는 거고 요 경우만 좀 끝까지 좀 들어가 보면 어쨌든 뭐 접할 때니까 연립식은 풀어야 되겠죠. y는 루트 2x-3 하고 y는 뭐라고 되어 있냐? y는 kx 더하기 1하고 만나는데 접할 때니까 결국 판별식 쓸 거다. 양변제곱 2x-3은 k제곱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1 이러면 되지? 그러면 k제곱 x제곱에 자 이거 넘어가. 여기 계수 2, 여기 계수 2k 판별식 쓸 거니까 2도 빼서 생각하면 k-1x 맞니? 상수항 플러스 4는 0. 그래서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 요거 딱 이루 묶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요거는 이제 k-1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k제곱이고 그거 이제 접할 때 우리 원하는 거니까 0 이렇게 가면 되고. 이게 너덜너덜하게 정리한번 봐보죠. 요거 2k의 제곱, 이거 완전 제곱 되죠,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생각하니까 k-1에 2k 한번 더하고 k-1에 마이너스 2k는 0 3k-1 k값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 k-2k면 마이너스 k 1 이건 k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황상 봤을 때 이게 될 가능성은 없죠. 그죠?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어. 그래서 이게 당첨이 되는 거야. 정답도 그냥 보이는 김에 내버릴까요? 만나도록이니까 k가 3분의 1하고 같은 것도 되고 요게 이제 이렇게 오른쪽 끝이 내려와도 되는 거니까 잡아도 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빼가지고 요 경우 요거 두 개니까 뭐 기울기는 알아서들 잡을 수 있죠. 그쵸? 요거 기울기 계산하면 아마 마이너스 3분의 2 나올 거예요. 요거 해서 요거 하면 돼요.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같은 경우가 마지막 접하는 경우니까 그거 이상 이렇게가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 직선은 언제나 어느 쪽 끝을 보는 거다? 오른쪽 끝을 보는 거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보니까 시험지 문제 풀 적에 이렇게 여기를 화살표를 하는 친구가 보였어요. 저번에. 그래서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러니까 요 끝에 이렇게 화살표 하나 정도 해주는 거가 여기 나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쪽 끝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노란색 필기로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2차 함수 꼭지점 지나줄 때하고 접할 때 살짝 못 접했죠? 접해야 되는데 그거 두 개 기준으로 풀면 된다. 그것이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따지는 과정보다 좀 많이
간결하다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지금 거의 끝을 가고 있는데요. 유리함수에서 하나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서. 물론 기말고사 얘기지만 무리함수 하나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유리식, 무리식에서 섞어서 하나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씩만 낸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게 직선관계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둘 중에 그래도 뭐가 많이 나오냐? 너무 말을 줄여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낼 때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냈는데 또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내기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다른 걸 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거 내는 사람 마음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요 노란색 있죠? 요거 필기 지금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풀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면 돼요. 어려울 만한 거는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146쪽. 제목이 또 역함수 어쩌고 하고 있죠? 역함수 내용은요, 언제나 어느 단원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필수 예제 07 볼게요. 일단은 쭉 풀고 책의 풀이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선생님이 어떤 거를 강조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역함수를 구했더니 거기 교재에 무슨 2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한번 내가 언급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 방금 진도가 좀 틀려서 여기 잠깐 볼까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를 y는 x 대칭 그게 바로 역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옆으로 누워버린단 말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이게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요렇게 돼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있다고 여기 있다고 할 때 한쪽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왜냐면 영역을 줄 수 있는 거니까 x의 범위로, 그죠? 네, 요거 뭐 이하 이렇게 줘버려서 한쪽을 떼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y는 x를 대칭시키면 딱 이게 무리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요거를 y는 x 대칭을 이렇게 시키면 이게 무리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체를 생각하던 이거 한쪽만 생각하던 식은 변하지 않아요. 관계식은 똑같아요. 다만 범위가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시면 무리함수는 범위가 안 나와 있지만 거기 구하는 역함수는 2차 함수는 범위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처음부터 요거의 그림을 그려서 범위를 잡으면 돼요. 요거 어떻게 돼요? 여기 x는 1이고 여기 y는 2이고 해서 일단 그래프 이렇게 날라가죠, 그죠? 그러면 x의 범위는 1 이상이고 y의 범위는 2 이상이 되면서 이 상황에 인버스를 때려버리면 관계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있었던 x, y의 범위가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니까 x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x의 범위가 y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거는 이 범위가 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 범위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범위는 항상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면은 그림이 없어요, 딱히. 항상 그림 그려야 돼요. 항상 그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 그래프를 갖다 그려라라고 강조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나는 많이 그려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려야지 말아야지 판단하는 것보다 선생님 성에 차려면은 나는 좀 더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된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릴 때 이제 뭐 다 익숙해졌지만 X축, Y축은 자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범위에서 요거 나오고 관계식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뭐 관계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플러스 2를 넘긴 상태에서 양변 제곱을 해주시면은 이미 이렇게 돼서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가 되죠. 마이너스 1만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요것만 쓰면은 멀쩡한 2차 함수가 나온다고.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뒤집었는데 어떻게 멀쩡한 2차 함수가 나와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무리 멘트 잘 들으세요. 우리가 관계식 알고 x의 범위 알면은 y의 범위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정의역 주어져 있고 정의역 집어넣을 수 있는 식 주면 됐지 뭐하러 y의 범위까지 알려줍니까? 그건 보통 시험 문제에서 최대 최소로 묻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x가 1, 2, 3, 4, 5, 6, 7, 8, 90인데 관계식이 y는 x래. 그럼 y값 뭐 나오는지까지 다 써줘야 돼요? 그건 안 써줘도 된다는 거야.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 문제에서는요, 그래프 문제에서는 x의 범위하고 관계식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만약에 앞서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역함수에서 x의 범위는 원래 함수에서 y의 범위니까 이 y의 범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관하겠어요. 되시죠? 그죠?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 없죠? 147쪽 가볼게요. 147쪽. 자, 오늘 테스트 헤드 선생님이 냈습니다. 바로 뭐예요? F와 F 인버스의 교점 문제죠. 그쵸? 그러면 굳이 어렵게 F 인버스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Y는 fx하고 Y는 x하고 그냥 교점을 따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거기 무리함수 Y는 루트 3x-2 플러스 2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책 바로 보면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는 무슨 얼어 죽을 역함수야, 그지? 그냥 바로 y는 x하고 풀이를 보면은 연립해서 풀어 나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x 값이 얼마하고 얼마 나왔대요? 1하고 6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부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내가 요걸 갖다 저쪽 반이 요쪽 반보다 한 진도가 1시간 내지 30분 정도 조금 빠르거든. 그래서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형 자체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상 조금 이 문제가 좀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 지금 1하고 6이라는 게 나오면 보통의 그래프 문제는 두 개가 나오면 두 개가 나오는 이유가 선생님이 다 있는 거라 그랬죠? 알아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두 개가 나오면 두 개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대부분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거기 풀이 봐보세요. 두 개 다 됩니까? 하나밖에 안 되죠. 자, 요걸 갖다가 선생님이 지금 코멘트 한 1초 정도 지금 조금 띄엄띄엄 했죠, 잠깐. 그죠? 살짝 고민을 한 건데, 뭘 고민을 한 거냐 하면 정규 과정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까, 아니면은 좀 나중에라도 남을 수 있는 그냥 선생님 스타일대로 설명을 할까, 요걸 고민을 한 건데, 그냥 내 스타일대로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나. 거기에 있는 스타일하고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스타일도 없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데 x는 2 이상이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니네 이거 나중에 풀어봐고 이게 왜 2 이상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언급이 없어요. 그거 좀 더 해야 되는데 봐봐요. 자, 이거 이제 동영상 강의 듣는 사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잘 됐네요.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남아가지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리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같다라고 연립을 해서 푸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양변제곱이 들어가거든요. 선생님이 1학기 때 양변제곱 엄격하게 금지시켰죠. 쓰지 말라고. 근데 쓸 땐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나온 건데 무리함수는 윗뚜껑만 있다 아니면 아래 받침만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죠. 근데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게 만약 한 쌍이야. 그거를 갖다 y는 x 대칭을 보면 딱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됐든 요게 있는 식을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생겨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만 나와 있는 식인데 내가 직선하고 관계를 따지고 싶어서 그걸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생겨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놈이 됐든 팔 안 꺾여져. 이놈이 됐든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써주세요. 꺼지세요. 말로 쓰긴 힘들어요. 알겠어요? 예. 무리함수는 기준이 봐봐요. 무리함수 기준이 이건데 이게 한 쌍이거든 원래는. 이게 한 쌍이고 요게 한 쌍이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요렇게가 나와 있는 걸 제곱하면 이렇게가 돼 버린다는 거야. 요렇게가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2차 함수의 형태가 나와 버린다는 거야. 아니 2차 함수의 y는 x 대칭 그리면 봐봐 말로 설명하니까 길어지잖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거기 y는 루트 3x-2 더하기 2다. 그러면 x 얼마죠? 탁 빼내면 3분의 2 이렇게 되죠. 또 y는 하면 여기는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날아간다 이거야. 맞지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개입시켜야 돼? y는 x를 개입시켜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y는 x는 0,0 뭐 3분의 2, 3분의 2, 뭐 2,2 뭐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x는 2라는 요거 다른 색으로 할까요? 여기에 요렇게 x는 2. 그럼 여기가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더 내려가면은 요 간격보다 더 내려가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좀 헷갈리네. 네. 요렇게가 y는 3분의 2. 그러면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게 y는 x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은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 하면 여기를 구하라는 거라고. 그리고 푸는 건 풀어야 돼 얘들아. 풀이대로 쫙쫙쫙쫙쫙쫙 풀어나갔더니만 x가 얼마하고 얼마가 됐다? 2하고 6이 나오니까 위치 관계상 당연히 y로 보던 x를 보던 이거는 뭐가 맞는 거야? 6,6이 맞는 거다 이거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답이 왜 되는지 이해한 거지. x가 1이 왜 안 되는지는 설명이 안 됐잖아. 그걸 내가 지금 연락에 설명한 게 뭐야? 연립식을 푸는 과정에서 제곱을 한다 그랬지?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살아난다 그랬어? 디리리리리 이게 생겨난다고. 이게 생겨난다니까? 그러면 바로 요점 있죠? 요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1,1이라는 거야.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게 쉬운 거라고. 요거는 예전에 교육과정이 지금의 전전전전일 때도요. 요거는 선생님 나름 히트 상품이에요. 요거 많이 학생들한테 써먹어. 그때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예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어쨌든 기억하세요. 무리함수는 제곱하면은 완전체가 나와요. 완전체가. 그러니까 요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 명백하게 안 되죠. 없는데 어떻게 돼 이게? 특히 여기서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 있죠? 알면은 요거 쏠쏠치 않게 써먹습니다. 거기서. 아 그럼 기하에서 설명이 나오는군요. 안 나온다니까. 교육과정에서 안 나온다니까. 근데 거기서 또 써먹는다니까. 요게 왜 배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야? 윗뚜껑이든 아래받침이든 제곱하면은 복제가 돼서 다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없는 부분은 빼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치상 보면은 이게 당연히 x가 지금 1이잖아요. 그죠? x가 1이니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3분의 2하고 2 사이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죠? 내용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